이 영상은 멜로무비를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서요. 처음엔 이 드라마가 회피형 연애에 대한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선입견도 있었는지 1화를 켜놓고도 여러 번 진도가 나가질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깨고 보니까 2화가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2화를 계속 봤어요. 결국 5화쯤 보다가 1화로 다시 돌아가서 놓친 부분을 다시 천천히 봤어요. 빠져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10화까지 틈날 때마다 정주행을 해서 3일 정도 만에 다 보았습니다. 주옥 같은 대사가 너무 많아서 보는 내내 적어 놓았고요. 이런 드라마를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럴 때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내가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할 만큼 눈물이 많이 났던 드라마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39 봤을 때 감성도 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는 이야기, 특히 사랑하는 이야기가 중점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고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더 보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의 영화를 본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천드려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 사랑한 사람이 떠나면 어떡할까 두려운 분들, 사랑이 늘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고겸이 관심을 갖고 무비에게 다가갈 때마다 무비는 지나치게 거부합니다. 마치 통제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대사들이 무비에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 마치 무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깨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느껴졌달까요? 그래서 고겸한테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 인생에 제발 좀 끼어들지 마. 스스로 만들어 놓은 평화를 고겸이 깨트릴까봐, 깨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무비의 대사가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비에게 겸이는 똥강아지처럼, 이건 무비의 표현이죠. 똥강아지처럼 제멋대로 가볍게 농담하면서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무비도 그런 고겸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겸이는 영화 평론가인데 무비는 왜 자기 영화만 쏙 빼고 평론하지 않는지 뿔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겸이 다가오는 건 싫은데 또 관심은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겸이가 영화 감독이 된 무비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이름이 무비인가? 그런데 무비는 자기는 영화를 싫어한다고 말해요. 영화를 사랑에 마땅한 것처럼 영화가 대단한 거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영화가 대단한 예술인 양, 영원한 꿈인 양 호들갑 떠는 게 웃겨서 자신은 그렇게 유난 안 떨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영화를 사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덜 사랑했다고 느끼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무비의 속마음이 아빠가 틀렸다. 그래서 내가 아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아빠와 똑같은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아빠의 틀렸음을 그리고 자기의 아픔이 정당했음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무비가 생각하는 타인관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래 사람들은 이래 라는 것에 아빠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 아빠처럼 아빠가 마치 모든 사람들인 것처럼 아빠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무비의 캐릭터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무비가 점점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의 약점이 작고 가여운 거에 너무 빨리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이가 작고 가여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가라고 무비가 생각했지만 겸이는 작고 가여운 면이 있었고 무비 또한 그 겸이의 작고 가엾음을 눈치채고 마음을 줘버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둘 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둘은 어쩔 수 없이 끌리지 않았는가. 둘은 서로의 어둠을 읽고 마음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겸이의 대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김무비가 계속 궁금했던 이유, 어쩌면 이 사람도 나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둘이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매번 밝은 척하면 안 힘드나? 라고 김무비가 겸이한테 말하니까 겸이는 무비에게 그렇게 매번 부정적이면 안 힘드나? 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밝은 척하는, 또 너무 힘들어서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바라보던 서로의 힘듦을, 서로의 어둠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무비는 고겸에게 끌리는 마음을 알아챌 때마다 겁이 났어요.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할까, 저런 눈빛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멜로무비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청자들에게 나레이션으로 들려줘요.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은 겸이의 삶은 많이 아팠어요. 간병인 체질인 것 같다면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겸이의 삶이 이어지는데요. 뭐 힘들 게 있겠냐고 고통을 코미디로 승화해버리는 꽤 많은 시간인데도 그것도 지나가더라고 덤덤히 말하는 겸이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겸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겸이가 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영화라는 존재가 있었고 또 이제는 무비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흩어져 버리지 않게 붙잡을 무언가가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픔을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그 대상,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참 따스한 겸이를 보면서 참 구슬픈데도 또 잔망스러운 눈빛도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을 했던 좋은 캐릭터였어요. 마음이 가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이 멜로무비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고통도 낱낱이 보여주면서 또 그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는지 그 과정을 잔잔하게 느리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가 참 다정하고 친절하다고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도 공감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이었던 고겸의 형인 고건의 마지막 나레이션에서도 많이 울었고, 또 겸이한테 무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넌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린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말도 참 따스했고요.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 마음이 갔고, 특히 홍시랑 주아의 사랑과 재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그들의 앞으로의 삶도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따스함들이 다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리고 동네 동생이나 뭐 임대인 아저씨와의 오랜 관계들까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또 너무 좋은 음악으로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닐 때, 함께일 때 어떠한 고통도 흘러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결코 쉽사리 쉽게 지나가진 않는다. 그래서 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잔잔하게 들려주는 드라마 멜로무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분명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울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도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드라마를 또 정주행했는데 저는 유독 사랑 이야기에 할 말이 참 많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해보았습니다. 마인드 아카이브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심리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심리사 이혜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